안녕하세요.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은 한 인간을 제대로 응징해준 여자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은 아주 유명하죠. 전 그렇게 앞뒤가 다른 인간을 무려 남편으로 뒀었어요. 분명 원래 멀쩡했던 사람인데 큰돈을 만지니 사람이 참 180도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은혜를 잊은 인간에게 행복한 결말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남편의 최후를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바닷가에 있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빠는 용접공으로 일하셨고 엄만 바닷가 근처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저와 오빠를 키워주셨죠. 이후 공부를 잘했던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의 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저는 대학은 타지에서 나왔지만 고향을 떠나기 싫어 졸업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연봉이 괜찮았던 한 회사에 취업해 부모님과 화목하게 살다 나이 30대 초반에 한 살 많던 남편과 결혼했죠. 새아가 왔구나. 요새 며느리들은 시댁 근처도 안 가려고 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아주 효부야. 결혼 후 전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던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가서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집이 멀지 않으니 자주 찾아도 뵀죠. 또 시부께서 농기계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하셨을 땐 바쁜 남편을 대신해 시부를 지역 내 큰 병원에 입원시키고 매일같이 찾아가 간병도 해드렸어요. 시모는 당시 허리가 아파 시부를 간병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셨거든요. 솔직히 시부모님은 너무 좋은 분들이라곤 처음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성인이 돼서부턴 알아서 살아야 하는 거라며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와 남편의 대학 학비도 내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시댁이 그렇게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었는데도요. 공부 욕심이 있던 시누인 어떻게든 꾸역꾸역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터를 잡았지만 남편은 다니던 지방들을 돈 때문에 결국 중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었을 테지만 어차피 대학 전공에 큰 흥미도 없었기에 그냥 졸업장을 포기했다고 남편은 말했죠. 난 두 분을 원망하지 않아. 누난 두 분께 서운한 감정이 커서 집에도 잘 안 오지만 난 성인 될 때까지 우리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두 분이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 남편은 대학 중퇴 후 열심히 돈벌이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에 자기 고깃집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와 연애하고 결혼할 당시에도 남편은 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시누이 때처럼 저희가 결혼할 때도 저희 부모님과 달리 일절 지원이 없으셨어요. 또한 만날 일이 생기면 항상 외식을 권유하며 우리에게 계산을 떠넘기시더라고요. 아유, 잘 먹었다. 오늘도 고맙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하는 인사치레만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시부모님께 잘했던 건 남편 말대로 남편을 키워주신 것만 해도 두 분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혼 자금이야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었으니 상관없었고, 결혼 전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던 엄마의 말씀도 가슴에 새기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전 남편을 사랑했기에 시부모님께 잘할 마음이 우러났던 거예요. 학비조차 도와주지 않은 시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하고 싶어하며 스스로 열심히 살아온 남편이 저는 참 착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참 잘해줬기도 했고요. 아, 요새 매출이 영 별로라 걱정이네. 하나 걱정이었던 건 남편의 가게가 결혼과 동시에 잘 안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애 시절 몇 번 가본 남편의 가게엔 솔직히 손님이 바글거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고민이 많았는데 결혼 후 매출이 서서히 더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설상가상 정 결혼한 지 2년 뒤 아들을 낳으며 몸이 심하게 약해져 복직하지도 못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육아를 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전 남편을 최대한 내조하려고도 노력했어요. 여보, 피곤할 텐데 설거지 내가 할게. 그동안만 애 잠깐 지켜만 봐줘. 고마워, 여보. 나 진짜 꿈쩍도 못하겠다. 저는 남편이 집안일엔 최대한 손도 못 대게 하고 육아도 웬만하면 도맡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살리기 위해 인건비 절감도 하고 운영 시간도 늘렸었거든요. 힘든 남편을 대신해 전 시부모님도 혼자 더 잘 챙겨드렸죠. 전화도 많이 드리고 혼자 아이를 데리고 한 번씩 찾아뵙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부가 다치셨을 때 제가 직접 간병도 해드렸던 거예요. 남편은 제게 많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또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해 가게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을 차마 못했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2살이던 해 결국 가게를 접게 됐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경악했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저 몰래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 빚도 잔뜩 졌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난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어떻게든 발버둥 쳐본 거야. 근데 결국 가게도 망하고 빚만 크게 남게 됐어. 남편은 벌써 대출 빚을 연체한 지도 꽤 돼요. 가게가 망한 뒤 신용 불량자까지 됐습니다. 개인 회생을 알아보긴 했지만 우선 신용 상태 때문에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아 남편은 대리운전과 막노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으,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육체적 강도가 너무 높은 막노동 때문에 남편은 매일을 끙끙 앓았어요. 그런 남편의 몸에 파스를 붙여주며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렸죠. 남편은 막노동과 대리운전을 하며 욕도 많이 먹은 건지 자면서도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친정 아빠와 통화를 하는데 남편의 안부를 묻던 아빠의 말에 전 왈칵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집에서 부업하면서 최대한 손을 보태고 있긴 한데요. 제 몸도 몸이고 애도 너무 어려서 남편을 어떻게 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아빤 저에게 말도 없이 남편을 찾아가셨었나 보더군요. 며칠 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 아빠를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울어? 장인어른이 나 찾아와서 삼계탕에 소주까지 사주고 가셨어. 나 힘내라면서 말이야. 그리고 부담 갖지 말고 생활비에 보태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다니라면서 500만 원까지 주셨어. 나 장인어른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 아빤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제가 아닌 남편에게 돈까지 쥐어주셨던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빠에게 전화드리니 아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말하지 말라니까 안서방이 그걸 얘기했어? 사람 참 착해 빠져가지고 효수가 사람은 누구든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는 법이야. 아빠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안서방 잘 보듬어주고 응원해줘라. 네, 아빠. 정말 감사해요. 한편 전 계속 다치고 몸이 상하던 남편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망한 지 1년가량 지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잠깐 앉아봐. 언제까지 당신 이렇게 힘든 일만 하면서 살 순 없잖아. 우리 앞으로 일에 대해 얘기 좀 해보자. 당신 새로 일을 하게 된다면 뭘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장사에 도전해보고 싶어. 전엔 솔직히 가게 위치도 안 좋고 운이 따라주질 않아서 망한 거라고 생각해. 정말 다시 하면 잘 해낼 자신 있어? 어, 왜? 설마 나 믿고 밀어주려고? 정말로? 여보, 나 진짜 한 번만 믿어주면 잘할 수 있어. 그래, 언제까지나 당신 그렇게 힘든 모습 보기도 힘들고 당신 기죽은 모습 보고 싶지도 않아. 내가 마지막으로 팍팍 밀어줄 테니까 어깨 펴. 내 남편 기는 내가 세워준다. 저는 가족을 사랑하고 항상 열심히 살던 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고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남편에게 새 고깃집을 차려줬어요. 신용 불량자인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친정 부모님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죠. 네? 아유, 참. 엄마랑 친한 그 부동산 아줌마가 말해주셨죠? 일부러 그 동네 갔을 땐 다른 부동산에 갔었는데. 그래. 아, 니들 동네방네 저렴한 보증금으로 구할 수 있는 가게 알아보고 있다고 말해주더라. 이 지역이 좁다면 또 좁은 곳이잖니. 다른 부동산에서 너희들 얘기를 듣고 나한테 말해준 거래. 근데 임대료 저렴한 곳은 손님 모으기 힘든 거 알지?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상권 좋은 곳으로 구해. 전 너무 죄송해서 거절하려 했지만 부모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 또한 죄송해하면서도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새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때문에 너도 사돈 어른들도 고생이구나.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애미야. 솔직히 그땐 시부모님께 좀 서운하고 떨떠름한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 했을 때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해요. 그때 시부모님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었다더라고요. 너한테 빌려줬다가 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니? 우리 노후 자금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서운했습니다. 이후 망한 남편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돈 10만 원도 도와주지 않던 시부모님이 정말 야박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위를 열심히 도와주던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비교됐던 건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었어요. 두 분은 그 시골에서 차도 좋은 걸로 타고 다니고 두 분이서 놀러도 자주 다니셨으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시부의 취미는 골프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항상 말만 고맙다, 미안하다 하시니 구태여 말을 보태진 않았지만 씁쓸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 이후 시부모님께 저만큼 좋은 마음이 우러나진 않게 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그때까진 친정에 잘했으니 시부모님께 여전히 며느리 도리는 다하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와중 남편이 새 고깃집을 차린 이듬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높았던 혈압이 문제가 되신 거죠. 다행히 금방 회복되시긴 했지만 정말 심장이 철렁하더군요. 당시 전 이젠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애도 어린이집에 보내도 될 나이가 되어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전 엄마가 걱정되어 엄마의 횟집에서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당시 아빠는 용접공 일을 그만두고 엄마의 횟집에서 함께 일하고 계셨는데 제가 취업하려는 걸 알고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지금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만둔다는데 너 우리 가게 와서 일하지 않을래? 네 엄마 몸도 안 좋아졌는데 네가 같이 일해주면 얼마나 든든하겠니? 안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됐던 전 냉큼 알겠다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때 엄마의 건강도 건강이고 당시 오빠가 사업병에 걸려 자꾸 부모님의 돈을 뜯어갔었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오빤 저보다 2해 전에 결혼했었는데 어릴 적부터 워낙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새언니도 오빠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명절에조차 귀찮다며 부모님 댁에 잘 오지도 않았었어요. 오빤 그때로부터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웬일로 명절에 오빠 새언니가 명절 전날부터 와서 음식을 돕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날 사업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더군요. 에휴, 평소에 오라고 오라고 해도 안 오더니 결국 돈 때문에 왔던 거구나. 부모님은 자식들에겐 한없이 마음 약한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오빠에게 사업 자금을 내어주셨고 오빤 그 돈을 보태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빤 그걸로 만족 못하고
몇 번이나 더 부모님께 돈을 타갔다더라고요. 꼭 돈 얘기할 때만 와서 잘하는 척하면서요. 그때마다 오빠가 엄마의 횟집으로 찾아가 제가 부모님 옆에 없었기에 전 그걸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전 화가 나서 오빠에게 전화해 화도 냈었어요.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을 타갔으면 엄마 아빠 생신에 와서 용돈이라도 드리던가. 사람이 어쩜 그렇게 얍삽해? 왜 부모님 약한 마음 이용해서 자꾸 돈을 뜯어가냐고. 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줄 재산 일찍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용돈 드리고 찾아뵙는 것보다 얼른 사업 성공하는 게 두 분께 더 큰 효도야. 알지도 못하면서 끊어. 이렇게 죄책감도 없었던 오빠가 또 두 분께 돈을 빌리러 올까봐 전 두 분 옆에서 철통 방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이상 오빠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해도 두 분은 또 마음 약해지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 일하던 와중 역시나 오빤 부모님께 또 돈 요구를 하려 횟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제가 같이 일하게 된 줄 몰랐던 오빤 저를 보고 흠칫했어요. 그리곤 제 눈치를 보며 돈 얘기를 꺼내기에 전 오빠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양심 없는 인간아. 그동안 엄마 아빠가 빌려주신 돈 100원이라도 갖고 그딴 소리를 해. 오빠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진 내 알 바 아닌데 또 여기 찾아와서 돈 얘기하면 그땐 펄펄 끓는 매운탕에 넣고 같이 끓여버릴 줄 알아. 야, 네가 뭔데 어머니 아버지 돈 문제 간섭해? 부모님 돈은 부모님 마음이지. 그리고 안서방 고깃집 차릴 때도 두 분이 돈 빌려주셨잖아. 왜 너만 받고 난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오빠처럼 몇 번이나 그랬어? 딱 한 번 빌려서 딱 한 번. 그것도 두 분이 먼저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리고 우린 그거 여유 생기면 최대한 빨리 갚을 거야. 근데 오빤 갚을 생각 추워도 없잖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돈 문제는 확실해야지. 엄마 아빠가 평생 벌고 모으신 돈 오빠한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시는 거 나 더는 못 봐. 전 그렇게 호되게 오빠를 쫓아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끝까지 거절하기 어려웠는데 네가 있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죠. 이후 오빤 절 피해 두 분의 집으로도 찾아갔었나 보더군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며 오빠의 요구를 끊어냈다고 하시더군요. 효숙이가 우리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청을 높여줬는데 또 마음 약해져서 나한테 돈을 주면 우린 효숙이 마음을 외면한 게 된다. 우리가 자식 일이라고 너한테 너무 물렀었어. 돈 아니면 우릴 부모 취급도 안 하는 너한테 더 이상 호구 노릇 해줄 생각 없으니까 가거라. 그리고 진짜 우리한테 자식 노릇 하려고 찾아온 거 아니면 더 이상 오지 마. 돈 안 줄 거니까. 여태 너한테 준 돈은 미리 유산 줬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잊어버리마. 부모님은 오빠에게 인연을 끊자는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 오빤 부모님의 집에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부모님도 이젠 오빠를 없는 자식 취급하고 살겠다고 하셨죠. 어차피 1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한 자식이었다면서요. 그런 부모님께 2배 더 자식 노릇을 해드리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한편 친정의 일과는 별개로 남편은 이번엔 절대 망하지 않겠다며 정말 열심히 가게 일에 목을 맸습니다. 전과 달리 퓨전 고깃집을 시작한 남편은 메뉴 개발도 하고 홍보도 남들과 차별성을 두더군요. 또한 메뉴 판매뿐 아니라 손님들에게 불쇼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 덕에 아주 좋은 상권에 가게를 낼 수 있었고 SNS 입소문도 퍼진 덕에 손님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대박을 쳤던 거죠. 게다가 시간이 흘러 남편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 개인 회생에도 성공했었기에 전 이젠 사업자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려도 되지 않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이나 거절했죠. 왜 싫어?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 그냥 이대로 할래. 남편이 싫다는 일로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점점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갚을 법도 하건만 도통 갚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여보, 이제 당신 가게 충분히 수익 많이 나잖아. 그럼 조금씩이라도 우리 부모님 돈부터 갚아야 하지 않을까? 분명 그러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갚아야지. 근데 우선 여윳돈 좀 모아놓고 다시 얘기하자. 한번 망해보니까 평소에 여윳돈을 모아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 거기까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간이 흐르며 어쩌다 한 번씩 인사차 가게 안부를 묻던 친정 부모님께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네 가게 요새 잘 된다며? 그냥 그래요. 근데 왜 자꾸 제 가게 얘기를 꺼내세요? 그때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설마 제 가게 운영에 간섭까지 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전 그런 거 딱 질색입니다. 뭐라고?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그냥 장인으로서 잘 됐다는 말 해주려고 물어본 건데. 알았네. 내 앞으로는 안 물어보겠네. 아빤 황당한 듯 인상을 쓰시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전 화가 나서 따져 물었어요. 당신의 우리 부모님한테 말을 그렇게 해? 두 분이 다른 마음 품으실까봐 선수친 거지. 다른 마음? 그래. 솔직히 지금 내 가게 잘 되고 있잖아. 그런데 전에 조금 도와주셨다고 나한테 앞으로 더 많은 걸 바라시면 어떡해? 지금도 약간 그런 흑심 품고 계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이 좀 그렇기도 했어. 뭐? 대체 우리 부모님을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인데 좀 잘해드릴 수도 있지.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도 해드렸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당신이 그동안 감사하다고 두 분께 용돈이라도 더 드리길 했어. 선물을 한번 드려보길 했어? 받을 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해놓고 입 싹 닫고 있잖아.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있잖아. 그게 최고의 효도지. 최고의 효도? 웃기지 마. 당신 가게 잘 된 이후로 당신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다 사다 바치고 있잖아. 해외여행도 벌써 3번이나 보내드렸다고. 당신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당신 힘들 때 외면했던 당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에 비해 이것저것 바라신 거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바라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모욕해? 그런 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도와주신 친정 부모님은 등한시하고 시부모님에게만 엄청나게 효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시모에게 명품백과 다이아 반지를 사드리고 시부에겐 새 골프채와 명품 시계도 선물했죠. 그것뿐 아니라 종종 저에게 말도 없이 계속 명품 선물을 하고 갈 때마다 용돈도 100만 원씩 턱턱 드리더라고요. 한술 더 떠서 저희가 힘들 땐 도움 한 푼 안 줬던 시부모님은 신이 나서 남편에게 더한 것들을 마구 요구했어요. 예, 나랑 네 아버지 더 늙기 전에 해외여행 좀 많이 다녀보고 싶다. 패키지로 하면 몇백 들지도 않는데 크루즈 여행도 좀 다녀보고 싶고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이제 아들 키운 덕 좀 보고 살자. 어? 당연하죠. 제가 뭐든 말씀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처음엔 자기가 번 돈으로 효도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 싶어 지켜만 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씀씀이가 점점 커지자 좋게 말렸었어요. 그때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진짜. 장인 장모님 돈은 좀 천천히 갚아도 되잖아. 근데 효도는 늦으면 늦을수록 나중에 후회하는 법이라고 했어. 나 이전까진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제대로 된 효도도 못 해드리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마음껏 자랑스러운 아들 역할 좀 해드리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참견을 해? 꼭 돈을 그렇게 펑펑 써야지만 효도야? 그리고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어머님 아버님께 해드리는 거 10분의 1, 아니 50분의 1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위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몰라? 그리고 다 떠나서 돈을 번다고 그렇게 족족 쓰면 언제 모아서 우리 부모님 돈은 언제 갚아? 우리 애도 앞으로 크면 돈 더 들어갈 텐데 애를 위해서라도 저축해야지. 장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 정도로 잘 됐으면 앞으로는 더 잘 될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때 돈 모아서 장인 장모님 돈도 갚으면 되고 애도 키우면 되지. 그리고 솔직히 장인 장모님은 내가 아니라 딸인 당신 잘 살라고 그 돈 빌려주신 거 아니야? 형님한테도 빌려준 돈 안 받기로 하셨다며? 그럼 당연히 나한테도 안 받으시겠지. 뭐? 당신 설마 애초부터 우리 부모님 돈 안 갚을 생각이었어? 내가 무조건 두 분 돈은 갚아야 한다고 말했었지? 아이,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갚아도 갚는다고. 난생 처음 성공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돈 없을 땐 항상 저와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 고맙다 하던 사람이 돈을 벌고 나니 완전 인면수심이 됐던 거예요. 게다가 자랑스런 효자 노릇에 완전히 꽂혀서 자기 부모님만 챙기고 저희 부모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남편은 이제 보니 완전히 시부모님과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도 친정 부모님께 찔리긴 찔렸는지 남편은 언젠가부턴 친정에 잘 가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명절에도 친정에 가면 밥만 먹곤 방에 처박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만 방에서 나왔어요. 하는 짓이 딱 과거의 새언니와 똑같았죠. 부모님은 기가 차서 그런 남편을 못마땅해 하셨고 저도 죄송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 부모님께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만 쥐잡듯이 잡으면서요. 당신 우리 부모님 무시해? 당신이 전에 그렇게 별로라고 말했던 우리 새언니보다 당신이 나은 게 뭐야? 그래도 난 처가에 가긴 가잖아. 그리고 솔직히 나 정도면 그렇게 못난 사이도 아니거든. 처남댁이랑 난 엄연히 다르지. 뭐가 달라? 원래 사위랑 며느린 다른 거야. 결혼하면 여잔 시댁 귀신인데 사위는 그런 여자 집에 가는 것만 해도 좋은 사위지. 뭐? 그게 무슨 구시대적인 소리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돈 좀 버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야? 아유, 몰라. 듣기 싫어. 남편은 그럴 때마다 항상 몰라 하며 회피하곤 했었습니다. 남편이 이랬으니 제가 가뜩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던 시댁에 잘하고 싶었겠나요? 물론 기본적인 도리는 다 하고 살았지만 전처럼 효부 소리 들을 정도로 잘할 마음은 솔직히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가 차게도 어느 날 시모가 제게 이러더군요. 예, 넌 어째 애가 칼수록 천만 못하다.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그렇게 호강하고 사는 거면 우리한테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잘하려는 거 네가 자꾸 못하게 막으려고 든다며?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은근히 무력이 있다. 그래도 그동안 어른이니 아무 말 안 하고 살았던 전 그날은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시모에게 입을 열었어요. 저요, 정말 두 분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분은 말만 고맙다고 하면서 저희 집이 힘들 때 뭐 하나라도 도와준 적 있으세요? 항상 우리한테 뭘 받기만을 원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참았었어요. 근데 제 남편 성공하고 나니까 갑자기 키워준 덕 좀 보자고 하시는 거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애 아빠를 그렇게 도와준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도요. 뭐? 저 아직 할 말 많이 남았어요. 그 가게 성공한 거? 제 남편이 노력한 것도 물론 있지만 애초에 저랑 저희 부모님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 아닌가요? 그럼 잘해도 제 남편이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도 갚을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이 이상 두 분께 잘해야 한다고요? 돈도 좀 모으고 친정 부모님 돈도 갚게 두 분께 몇 배, 심할 땐 천 단위로 들어가는 그 돈 좀 아끼라고 한 게 무력이에요? 저는 정말
숨도 쉬지 않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시모와 시부 둘 다 입만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자기들도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제게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말이 심했던 거 아니야? 왜?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막말해도 되고 난 안 돼? 아니, 그래도 처가랑 시댁은 다르지. 시댁이 며느리한테 얼마나 어려운 곳인데. 어려워?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당신 부모님을 어려워해야 돼? 착각하지 마. 내가 지금껏 당신 부모님한테 잘했던 건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근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이상 나한테 더는 선이란 없어. 알았어? 그렇게 저와 남편의 사이는 손쓸 수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8년 뒤 아슬아슬했던 저희 사이에 종지부를 찍을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공효숙님 맞으시죠? 당시 전 한 호텔의 필요 현장 책임자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호텔은 제가 엄마의 칠순을 맞아 칠순 잔치를 위해 예약을 해둔 장소였어요. 호텔이라고 해봤자 서울에 있는 곳들처럼 으리으리한 곳은 아니었고 저희 지역에서 그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장소 중 유일하게 고급진 3성급 정도 되는 곳이었죠. 저는 예약 확인을 위해 책임자가 전화를 걸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책임자는 당황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다음 주 예약이셨던 거 2주 뒤로 예약 미루셨었죠? 그런데 절차상 저번에 못 여쭤본 부분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제가 예약을 미뤄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미 지인 친척분들 다 거기를 초대해놨는데요. 네? 아니, 저번에 분명 남편분께서 예약을 미루셨는데요. 남편분이 안용식 씨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제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예약을 미뤘다고요? 네, 마침 그 주에 예약을 원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날 예약이 다 차서 그날로부터 2주 뒤로 예약을 잡으셨었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딱 그날로 예약을 바꾸고 싶다고 하셔서 그분들이랑 날짜를 바꿔드렸거든요.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근데 이게 상의된 일이 아니세요? 어머, 이걸 어떡하나? 이걸 예약자인 저한테 확인도 안 하고 변경하시면 어떡해요? 일단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황당한 소리에 우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죠. 당신, 호텔 예약을 나랑 상의도 없이 미뤘다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거기서 당신이 예약 미뤘다고 전화 왔어. 아, 그거?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상의했으면 당신이 못하게 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얼마 전에 이장 되신 거 알지? 게다가 그 주가 마침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부모님 기 좀 세워드릴 겸 겸사겸사 잔치 열어드리려고 예약 미뤘어. 뭐? 그걸 따로 예약을 잡으면 되지. 왜 우리 엄마 칠순잔치 장소를 없애? 이 지역에서 괜찮은 곳이 거기 하나뿐이잖아. 거기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새로 예약하기도 어려웠는데 혹시나 해서 물으니까 날짜 바꿔줄 사람도 있다기에 냉금 바꿔버렸지. 솔직히 결혼기념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버지 이장 취임 파티를 이번 아니면 언제 또 열겠어. 근데 장모님 생신은 칠수만 아니다 뿐이지 내년에도 있고 또 다음에도 있잖아. 게다가 결혼했으면 항상 말했지만 시댁이 항상 우선순위인데 당연히 우리 집 행사를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않겠어? 나 그동안 자식 노릇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이번에 자식 노릇 좀 해보자.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당시 저희 부모님보다 젊은 60대 중반이었던 시부는 이장이 되셨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부의 길을 세워주겠다고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있는 주에 맞춰 잔치를 열어주겠다며 친정엄마의 칠순잔치 일정을 무시했던 거예요. 우선순위? 진짜 당신이 사람 밑바닥을 제대로 보여주게 만드는구나. 그래, 알겠어. 당신 지금 한 말 후회하지나 마. 난 여태 당신하고 당신 집에 최선을 다했고
방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우리 아들이랑 우리 부모님 뿐이야. 그걸 방해하는 당신이란 인간을 내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뭐? 호적에서 빼버린다니. 여보, 여보! 저는 너무 열이 받아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던 부모님께 양해를 구한 뒤 가게에서 조퇴하고 부동산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 예상이 가시나요? 저는 제 명의로 돼 있던 남편의 가게를 바로 내놔버렸습니다. 그것도 급매로요. 또한 집으로 돌아와 그날 마침 남편이 타고 출근하지 않았던 제 명의의 남편 차도 바로 중고차 매장에 팔아버렸어요. 당연히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난리가 났었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어? 우리 가게 내놨다며?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내 명의인 가게인데 내 멋대로 내놓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나 내 명의인 당신 차도 갖다 팔았어. 뭐? 아무리 당신 명의라고 해도 그렇지. 이게 말이 돼? 왜 안 돼? 그러게 차도 차지만 내가 가게 진즉 당신 앞으로 명의 바꾸라고 했지? 그걸 세금이니 번거롭냐 하면서 거절했던 건 당신 아니야? 다 자업자득이지 뭐. 뭐? 당신 지금 누구 놀려? 그래, 차는 내가 포기할게. 내가 다시 사면 되니까. 근데 가게 내놓은 거 빨리 취소한다고 전화해. 내가 그 가게를 얼마나 피땀 흘려가면서 키웠는데. 싫거든? 그렇게 내가 적당히 말할 때 알아서 잘했어야지. 감히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더니 이젠 우리 엄마 칠순잔치 장소마저 없애버려? 그것도 고작 며칠 전에 그걸 알게? 호텔에서 나한테 전화 안 했으면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이랑 손님들 모두 얼마나 곤란할 뻔했어?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아. 아니 그건 한 내일쯤 말하려고 했지. 그걸 핑계라고 되니? 이미 때는 늦었어. 난 그 가게 권리금 다 받고 처분할 거고 당신한테 남을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난 아까 말했듯이 고마운 줄 모르고 인면수심인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앞으로 더는 가족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이혼 소리에 도장이나 찍어. 남편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제게 따지고 들더군요. 하지만 점점 수세에 몰리자 나중엔 합주기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이혼 서류까지 내밀자 그제야 남편은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던 것 같아. 어떡할까? 내가, 어? 내가 어떻게 해야 가게도 안 내놓고 이혼도 다시 생각해 줄래? 난 당신이 발가벗고 대로변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도 용서해 줄 생각 없어. 난 당신하고 무수히 싸우면서 그만큼의 기회도 줬던 거야. 난 정말 결혼 생활 내내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뿐이었잖아.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뒤돌아볼 생각 없어. 이제 난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아들만 챙기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땅 치면서 후회나고 살아. 여보, 여보, 나 이혼 못해. 가게도 포기 못해. 아유, 몰라. 난 이미 결정 끝났어. 듣기 싫어. 저는 그런 남편에게 평소 남편이 했던 몰라를 그대로 돌려줬네요. 얼마나 그게 짜증나는지 너도 맛 좀 보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곤 꼴도 보기 싫다며 이 남보다도 못한 웬수야. 나가. 하는 고함과 함께 남편을 냅다 집에서 쫓아내버렸죠. 남편이 집에 오기 전 남편 옷가지들을 미리 다 싸놨었거든요. 남편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며 짐을 들고 나갔어요. 알았어, 여보. 나 당신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할게. 이렇게 집도 우선 나가니까 화 풀고 다시 잘 생각해봐. 알았지? 눈 뜨고 가게를 잃게 생겼으니 남편은 그만큼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간절함은 제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남편처럼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에겐
더 이상 아무런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전 다음 날 제 명의의 남편 통장 카드까지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절초풍하며 제가 일하고 있던 횟집으로까지 쫓아왔더라고요. 여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어? 난 어제 분명히 다 얘기했는데 왜 현실을 못 받아들여?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당신한테 명의를 왜 빌려줘야 돼? 가! 장사에 방해되니까. 당신 진짜 사람 눈 돌아가는 걸 볼래? 남편은 이혼을 막지 못할 것 같자 제게 힘까지 쓰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행동은 저희 엄마가 수족관옆 호스로 뿌리기 시작한 물줄기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감히 누구 딸한테 누나를 뿌라려? 아, 차가워요, 장모님. 그만 좀 뿌리세요. 그럼 얼른 내 딸 옆에서 떨어져. 자네가 한 짓 내 우리 딸한테 다 들었네. 오죽했으면 우리 딸 이혼 선언을 했겠어? 이제 우리 사이도 아니니 내가 한마디 해줌세. 그동안엔 괜히 도와준 생색낸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네만 자네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나? 인면수심, 금수라고 하네. 앞으로도 어디 그렇게 한번 뻔뻔하게 살아보게. 잠깐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자네 같은 인간은 언젠간 패가 망신하기 마련이야. 빨리 안 가? 여보, 저놈한테 소금도 뿌려버려. 갈게요. 간다고요. 진짜 장모님 칠순잔치 망쳤다고 이렇게까지 하기에요? 그깟 칠순잔치 안 하면 그만이야. 난 자네가 우리 딸을 무시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이놈이 끝까지 입만 살아선 당장 안 가? 결국 남편은 엄마의 물뿌림과 아빠의 소금 세례까지 받으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제게 그날 아침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그놈에게 화가 잔뜩 난 상태셨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날 저와 저의 아들을 아예 친정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놈이 찾아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면서요. 제가 너무 죄송해했더니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부모가 자식 지켜주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너 아니었으면 우린 정신 못 차리고 네 오빠한테 가진 재산 다 뜯겼을지도 모른다. 다 이렇게 가족끼리 돕고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전 친정에서 한결 마음을 놓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횟집에 다녀간 지 며칠 뒤엔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한 번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싶어 저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시모는 아주 뻔뻔하게 제게 이러더라고요. 얘, 너 참 속 좁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 이장된 거 축하해준다고 예약 좀 옮긴 게 그렇게 분했니? 그렇다고 이렇게 안 갚음을 해? 애초에 애 아빠 것이 아닌 걸 다시 가져왔을 뿐인데요. 그리고요, 네, 분했어요. 제가 그동안 하도 참고 살아서 결국 저희 부모님까지 애 아빠한테 무시당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안 갚음 해줬어요. 뭐? 아휴, 너 이렇게 당돌한 애였니? 솔직히 친정보다 시댁이 먼저인 게 맞잖아. 며느리가 됐으면 시댁부터 챙겨야지. 전부터 친정, 친정.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우선순위 바뀌지 않는 거야. 그놈의 우선순위. 어머님도 그 인간도 참 좋아하네요.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제가 먼저 정해요. 앞으로 얘 아빠한테서 나올 돈줄 끊기게 생겨서 이러시나 본데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행동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제 친정 부모님 챙겨야 해서 끊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시모에게 친정이란 단어를 강요한 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그 길로 시모 시부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이후 끝까지 버티고 버티려던 남편은 결국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게는 빠르게 처분할 수 있었고 저는 권리금도 야무지게 받아 챙겼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 권리금이라도 달라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콧방귀를 뀌었어요. 권리? 당신한테 권리가 어디 있어? 권리는 책임과 도리를 다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야, 이 뻔뻔한 인간아. 라고 하면서요.
법원에선 아이의 양육권 문제도 재산 분할 문제도 다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에 있어선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큰 도움을 받았었다는 점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됐었죠. 덕분에 전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고 다달이 아들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편 엄마의 칠순잔치는 이미 호텔 예약을 바꿀 수도 없었기에 저는 옆 지방에 더 좋은 곳을 급하게 예약해 칠순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친척들과 부모님의 지인분들께는 버스까지 대절해드렸죠. 그리고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예약을 바꾼 호텔 측엔 강하게 컴플레인을 걸었었어요. 그 결과 호텔 측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신입사원이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한 전 이혼 후 부모님께 전 남편을 대신해 돈도 전부 갚았습니다.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요. 아니다. 네 오빠한테 준 돈도 안 받았는데 너한테 이걸 왜 받니? 됐어. 그냥 가지고 있어. 싫어요. 특히 그 인간 때문에 두 분께 진 빚은 무조건 갚고 싶어요. 진짜 절 위한다면 부디 받아주세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지금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횟집을 열심히 돕고 아들도 잘 키우면서요. 또한 부모님이 더 연로해지시기 전에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 요샌 횟집을 닫고 여행도 한 번씩 다니고 있어요. 한 번은 두 분을 모시고 동남아도 다녀왔는데 반짝반짝 빛나던 두 분의 눈을 보니 괜히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일하느라 바쁘다, 돈 아깝다 하고 거절하시던 두 분을 진즉 억지로라도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다닐 걸 하고 후회가 됐거든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다면 말이죠. 저희 오빤 아직 사업은 잘하고 있는지 어쨌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오빠에게 관심을 끊으셨어요. 전 그래도 혹시나 오빠가 또 부모님의 돈을 요구하러 올까봐 항상 약간의 긴장은 늦추지 않고 있답니다. 부디 언젠가 오빠가 부모님을 다시 찾아온다면 그땐 돈 요구가 아닌 진심 어린 반성을 들고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케, 잘 지냈어? 나 다음 주에 가족 다 같이 이민 가. 그래서 올케한테도 마지막으로 안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어. 전 몇 달 전 이혼할 때 유일하게 제게 미안해했던 신우에게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듣기로 전 남편은 다른 동네에서 고깃집을 또 차려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보다 가게 목도 너무 좋지 않고 전 가게에서 평생 쓸 운을 다 썼던 건지 영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요새 워낙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이 외식도 꺼려하는 시기니 그런 시기적 악조건까지 겹쳤던 거죠. 전 남편의 물량 공세에 익숙해졌던 시부모는 전 남편이 전만큼 효도하지 못하자 전 남편에게 별 관심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한 번은 전 남편이 형편이 어려워져 돈을 좀 빌리려고 했나 본데 치사하게 그걸 또 거절했다네요. 그 뒤론 용식이도 서운함이 터졌는지 두 분하고 왕래 안 하고 산대. 우리 부모님 나이 들면 옆에서 챙길 자식 하나는 있어야 할 텐데 어쩌려고 그러나 몰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을 텐데 말이야. 아휴, 몰라. 난 요새 내가 좀 살만해지니까 나랑 남편한테 돈 바라기 시작한 우리 부모님 딱 끊어내버렸어. 그렇게 끝까지 시부모에게 외면받은 전 남편은 결국 시부모를 멀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에겐 참 헌신적이었던 사람인지라 그거 하나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했던 행동들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 전 남편을 다시 받아주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의 아빠니 앞으로는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아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과거보다 더 나아진 사람이 되어 저희 부모님과 아들을 잘 보살피며 살아가려고 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이 줬던 은혜를 도로 뺏어간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항상 사람은 고마움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